자, 2부 하겠습니다. 아까 1부에서 이 보궐선거가 끝나면 국회에서 개헌이 급속도로 진행돼 버릴 수 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개헌에 반대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은 정치권에서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다 개헌으로 쏠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왜 나머지가 그럴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요. 각자 대선 후보자라고 이낙연이가 돌아다니고 홍준표가 그러고 오세훈, 원희룡이 그러고 안철수가 그러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대선에 나서서 당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라는 것을 매우 잘 알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못할 대통령 당선에 남도 안 하는 게 낫다. 어차피 내가 못 먹을 바에야 대통령제는 사라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연륜도 짧고 신인인 이재명이나 윤석열 둘 중에 하나가 대통령 되는 꼴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 밑에서 뭘 해봤자 뭘 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런 꼴을 만드느니 현행 대통령 제도를 없애버려가지고 대통령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대통령은 그냥 원로 터줏대감으로 반기문 같은 사람 하나 갖다 놓고 아무런 실권을 주지 않은 채 의전형 그야말로 호스트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만나고 접대해주고 그리고 가끔 이 한 해가 갈 때마다 국민들 앞에 담화나 발표하는 이런 대통령 하나 꽂아놓고 허수아비로.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여야가 합의해서 그냥 그런 사람에 대해서 찬반 투표나 해달라고 하고 실제로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총리를 정해서 그 총리가 여야가 물밑에서 합의된 장관 자리를 나누어 가지는 그래서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어서 나라를 움직이는 국회 중심의 행정부 통제 체제를 이렇게 끌고 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입법부와 행정부가 거의 통합돼 버리겠죠. 국회의원은 전부 장관이 한다. 일본에는 이 소장파 국회의원이 차관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차관을 자기들이 다 해먹겠다라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나라는 국회에서 검찰총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을 다 임명하는 행태로 가게 되고 사실상 총리가 이 군에 대해서 통솔권도 가지는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교, 국방, 통일, 안보 등을 대통령이 대변한다지만 실제로 힘이 없는 대통령 말을 어느 군대가 듣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통령은 국민들이 투표하러 가고요. 그거 뽑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국회에서 여야 정당과 계파 중심의 이 파벌이 서로 물밑 협의를 해서 이 한국 정치를 움직여 가겠다. 그게 김무성이나 이재호가 지금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개헌이 되면 뒤에서 정치 원로로 이 나라를 다 주머리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뭐겠습니까? 개헌론자들이요. 이 나라에 아쉬운 게 있는 사람은 우리를 찾아와라. 재벌 회사가 법을 하나 없애야 된다면 우리 찾아와라. 또 재벌 회사가 자기를 위해서 정책을 뭘 해줘야 된다고 하면 우리 찾아와라. 그래서 정경유착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뒷돈 받아먹고 이 나라를 부패한 나라로 끌고 가겠다. 그리고 저들의 이권 사업 등을 갖다가 이 각 행정부 장관들을 불러서 A 장관 그거 좀 통과시켜 해서 돈벌이 해먹겠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부패가 만연한 이 나라에 이원 집정부제가 되면 경제적으로 부를 장악한 이 한국의 재벌 집단 참 긍정적인 요소도 많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정경유착도 많았지요. 이 사람들이 활개를 치면서 자기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로비를 다 동원해서 국회를 떡 주무르듯이 하겠다. 뭘로? 돈으로. 그런 정경유착의 부패 국가가 되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문제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북한의 이 간첩이나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침투를 막을 수 있는 국가보안법 같은 법들을 다 없애버릴 거예요.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내용을 집어넣겠지요? 안 집어넣겠어요? 심지어 추미애가 이야기한 투기 방지 소급 입법 같은 내용도 불로 소득을 환수 위한 토지 공개념 이런 것도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지방 이 행정 제도 개편을 위한 내용, 지방 분권제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서 가는 개헌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을 분산시키고 와해시켜서 대한민국이 매우 비효율적인 국가로 가게 될 거고 안보 측면에서 북에 취약한 국가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이 된 대한민국 국회는 아마 이 미국 동맹 관계 부분에서 결국은 동맹이 해체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보수 야당이라는 것들은 개헌을 해주는 여권의 선물로 안보 부분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너네들이 하자는 대로 해줄게. 우리는 개헌해서 우리 지분만 보장해주면 된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 야당 정치인의 도덕적이거나 양심적 수준을 이것보다도 훨씬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물밑에서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끔찍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엉망진창으로 순식간에 내몰려가게 될 거고 아마 국회의원 저것들만 그중에서 이제 중진이고 개파 보수라는 것들만 짭짤한 봄날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명21은 만약에 4월 7일 보선 이후에 개헌이 시도된다면 절대로 자시하지 않겠다. 만약에 개헌을 갖다가 국민에게 적당히 사기를 치면서 동서화합과 평화통일과 지방분권과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한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작년에 이 총선 직전에 원포인트 개헌도 우리 앵그리 블루가 저지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또 개헌에 나서게 된다면 우리는 당원들 총동원해서 거리로 나가겠습니다. 방역 지침이고 뭐고 다 깨부숴버리겠습니다. 이것들이 국가를 갖다가 들어먹으려고 개헌을 하는 마당에 거기에 코로나 방역 지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거기에 만약에 맞겠다고 나오면 공권력의 권위도 뭉개버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 국민이 거리로 나와서 국가를 망치는 개헌 야합에 대해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면서 거리에서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자고 호소할 겁니다. 우리부터 그렇게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을 만약에 시도하게 된다면 저 야당 당사를 우리 전 당원이 몰려가서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야당 의원을 다 끌어내겠다. 그래서 개헌을 시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광화문 시청 앞 거리를 개헌 반대 애국 국민들로 다 가득 채워서 개헌 반대 운동을 저지하는 경찰을 무력화시켜버리겠다. 이 부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개헌 시도는 아예 꿈도 꾸지 마라. 끝까지 그냥 개헌을 시도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버마 같은 항쟁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라도 개헌을 밀어붙일 때는 개헌에 반대하는 애국 국민들을 다 모아서 반대 투쟁의 중심에 우리가 설 거라는 걸 분명히 선언하고요. 그리고 그 개헌 시도가 실패하는 즉시 이 개헌 음모를 한 자들을 전부 체포해서 국가 전복 혐의로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헌 반대 투쟁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과 이재명도 입장을 밝혀라.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이재명과 만약에 윤석열이 개헌에 침묵한다면 두 사람 다 대통령 해먹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간주하겠습니다. 그런 간땡이로 뭐 하려고 대통령 해먹겠다고 설칩니까? 대통령 자리는 욕심이 나고 이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자신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또 자신들의 불손한 사상 때문에 이걸 흐트리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 말하지 않고 침묵을 한다면 그딴 수준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윤석열과 이재명은 개헌에 대한 자기 입장을 못 밝힐 것 같으면 대통령 하겠다고 어른거리지도 마라 하는 것이 우리의 경고입니다. 개헌 시도 반드시 초장에 저지시키겠다. 개헌을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에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리고 조중동에도 경고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조중동이 개헌에 대해서 바람을 잡으면 보수 언론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중동에 대해서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조중동 앞에 몰려가가지고 그 언론사를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걸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헌을 각오하는 자는 실패하면 죽을 각오해라. 자, 개헌 앞장서는 보수 야권의 인물들에 대해서 전부 그냥 체포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에 대해서 움직이는 자들은 목숨 걸고 하라고 제가 경고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 와중에 개헌하겠다라는 인간들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늙어가지고 나이 70을 바라보거나 70이 넘은 사람들이 그냥 이 나라를 위해서요. 그동안에 애썼다 생각하고 조용히 사라지면 되지. 거기에서 권력을 더 누리겠다고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는 자들. 자, 문가리 패거리가 살려고 그러는 거는 일면 이해라도 가지만은 이 보수 야권에 있으면서 문가리 패거리와 개헌 야합을 시도하고 있는 자. 또 중간에 서서 한국 최고 기업을 들어먹겠다고 개헌을 시도하는 자. 이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헌을 스리슬쩍 그냥 통과시키고 적당히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여야가 합의했으니 경상도와 전라도가 동의하는데 개헌 못할 게 뭐 있냐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가 전라도와 경상도가 동시에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뒤로 개헌에 앞장서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껍질째 통째로 제가 해부하고 베끼겠다. 그래서 언론에 개헌 발언을 하는 자들 앞으로 각오하라 분명히 경고합니다.